같이 성장하는 채널 책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완벽하게 배운다. 처음 20시간의 법칙 책의 저자입니다. 오로지 20시간만 제대로 버티면 어떤 기술이든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결심한 것은 도서관에 가고 서점도 들려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제가 찾은 답은 뭘까요? 1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능숙하게 해내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 그저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1만 시간은 5년을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이죠. 긴 시간이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데 1만 시간 가까이 걸린 사람은 없었죠. 그쵸? 그럼 이게 뭐죠? 여기엔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잘 들어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가 수준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인 K. 앤더슨 에릭슨은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프로 선수와 세계 수준의 음악가, 체스 그랜드마스터를 연구한 결과이죠. 이들은 높은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가 알아내려 했던 것은 이런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들의 분야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 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1만 시간의 법칙이 모든 곳에 적용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이론을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바뀌었죠. 그것은 다시 무언가에 능숙해지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변했죠. 그건 다시 무언가를 배우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 무언가를 배우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해서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생길 만큼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바라건대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 제 연구 결과는 20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술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불타는 전기톱으로 저글링을 하고 싶다면, 당신이 20시간을 집중해서 연습한다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게 됩니다. 2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45분씩 한 달 정도입니다. 20시간 동안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는 이런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현명하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20시간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고 어느 분야든 적용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기술을 단계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연습이 끝났을 때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은지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술을 분석해서 작은 단계들로 세분화합니다. 우리가 기술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들이 엮인 큰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잘게 구분할수록 당신은 결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쉽게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기술을 먼저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을 먼저 연습한다면 당신의 실력을 아주 최소한의 시간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교정할 수 있을 만큼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리소스가 3개에서 5개 정도 있어야 하죠. 책이 될 수도
영상이나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연습을 미루기 위한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곤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책을 20권을 사놓고 그 책을 다 읽으면 프로그래밍을 배워나가야지 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미루면요. 그저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연습하면서 교정해 나갈 수 있죠. 배움은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알아차리고 조금 다르게 무언가를 시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것들, TV, 인터넷, 이들 모두는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의지력을 발휘해서 연습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면 조금 더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최소한 20시간은 연습해야 합니다. 대부분 스킬은 좌절이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너무 무능력함을 깨닫지요? 정말 실망스럽죠. 어리석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어리석다는 감정들은 우리가 앉아서 연습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픈 것은 최소 20시간 동안은 연습하기로 미리 약속함으로써 처음 등장하는 좌절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랍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당신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장애물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팁이나 꼼수들을 배우는 과정도 아닙니다.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감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보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바보죠. 그래서 가장 큰 방해물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20시간을 투자해보세요. 20시간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무엇이 열정을 깨우나요? 무엇이 영감을 주나요? 나가서 해보세요. 20시간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조시 카우프만 기업가의 동기부여 내용 중 일부를 한국어로 녹음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